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석.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진원도 우리 측정할 때 이 스핀들이 회전하면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테이블 회전식이.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공작물의 중심하고 요 회전하는 요 스핀들의 중심,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1차 고조파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데이텀 축이고 얘가 공작물 중심이다 했을 때, 이것이 회전했을 때 이런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1차 하모닉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이 반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스핀들 축은 요게 축인데 공작물이 삐딱하게 있다. 그러면은 결국 뭘 측정하게 되냐면 원통을 비스듬히 측정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런 원통을 이렇게 비스듬히 자른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타원을 측정하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고조파가 생긴다. 그래서 공작물 레벨링, 요거는 요 레벨링이 뭐냐는 우리 실습할 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요때는 2차 하모닉이 이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척으로 꽉 조였을 때, 그죠? 3조 척으로 조였을 때는 가공을 하고 나면은 탄성 변형이 다시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이런 3차 고조파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척이 이게 지금 조우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군데를 꽉 잡았다. 그럼 이런 것이 5차 하모닉이 생기는 거예요. 5차. 그래서 우리가 가공할 때 여러분들 기계공작법 시간에 콜리척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럼 얘는 척의 이 조우가 5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7개짜리를 쓰면 7군데에서 잡았다가 놨으니까 이게 7차 하모닉이 생기겠죠. 7차 고조파가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작 기계, 요거는 센타리스 연삭,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5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7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 연삭 숫돌이 이 큰 것과 작은 것, 하나는 실제 가공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 연삭 숫돌 1과 2번에 어떤 지름 차이라든지 회전 수,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런 이제 고조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고정을 했다. 이 4군데를 지금 볼트로 꽉 조인 거예요. 여기 뚜껑 씌워가지고 4군데를 꽉 조였더니 완전한 원으로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힘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원 형상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볼트를 꽉 조여가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겠다. 그러면 다른 성분들은 다 제거하고 4차 고조파만 볼 수 있게 대역 필터를 구성을 하면 이런 영향을 따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압력 때문에 얼마가 변했는데 그럼 압력을 조절을 하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변형이 안 가게 하자든지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작기계, 진동 또는 뭐 공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고차 고조파.
고차라는 게 차수가 높다는 거니까 아까는 뭐 3개, 4개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뭐 50개, 500개 막 이렇게 그 고조파가 여러 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공구나 떨림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공작기의 떨림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진원도 필터라는 것은 전기적 장치다,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아날로그, 여기서 ECR 필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ECR 필터인데 똑같은 필터인데 필터를 쓰다 보니까 형상이 조금 끝부분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그 위상을 보정했다 그래서 요즘 쓰는 거는 ECR PC 필터, ECR PC라는 필터. PC는 페이지 코렉트 해가지고 위상을 보정했다. ECR이라는 것은 뭐냐면 C는 콘덴서, R은 레지스터 해가지고 두 개의 콘덴서와 레지스터 그 부품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적인 필터인데 위상 보정하는 회로를 추가했다 해서 ECR PC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우리가 쓰는 것은 디지털 필터라고 했죠. 주로 이제 가우스 필터라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준길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하나 또 있는 게 이송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이송길이는 뭐냐면 요만큼이 평가길인데 요거는 기준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니까 양쪽에 약간 형상이 왜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여기서 조금 요만큼 더 가자. 측정기는 실제로 요만큼 움직여 가지고 요거를 이송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만큼 잘라내고 요걸 가지고 요 평가 길이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잘라내는 이유가 필터링을 할 때 형상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ECR PC 필터라는 것은 앞으로 기준 길이 하나만큼, 뒤로 기준 길이 하나만큼을 잘라내요. 근데 가우스 필터에서는 앞에서 2분의 1만큼, 뒤에서도 2분의 1만큼 잘라낸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안 잘라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냥 필터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왜곡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필터를 쓰는데 이 가우스 필터 말고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또 개발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 필터 역할은 원하는 성분만 분리해내기 위해서 필터라는 걸 사용한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라는 것은 반복 파형,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인파라는 기본파가 있고, 그 다음에 1회전했을 때 360도 안에 이 사인파가 몇 번 반복되느냐를 가지고 2차, 3차, 4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2차, 3차 또는 뭐 고차 이런 고조파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반복 파형을 이루는데, 이 반복 파형이 우리가 측정한 측정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원도에서 UPR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UPR은 Undulation per Revolution 해서 UPR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그 채망의 크기에 해당하는 컷오프, 이것을 컷오프 파동, 컷오프 UPR이라고 한다. 컷오프 UPR,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성분을 분리해낼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 이것을 컷오프 파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파동이라는 것은 개념이 1회전했을 때, 360도 1회전했을 때 이런 굴곡이 몇 개가 있느냐? 12개가 있다. 그럼 이것을 12UPR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 파동 간의 간격은 360 나누기 12 하니까 30도가 됐다. 요게 30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진원도는 가장 작은 R값, 그 다음에 가장 큰 R값, 요 차이가 진원도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조파라는 것이 3차, 7차, 50차가 합쳐져서 이런 고조파가 된다. 이것은 이것들이 그대로 중심을 여기다가 서로 겹쳐질 때 이 3차 고조파를 따라서 7차 고조파가 거기다 이제 더 씌우고 그 위에 50차 고조파가 더 씌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분이 되는데, 여기는 3차 고조파의 성분, 그 다음에 7차 고조파의 성분, 50차 고조파의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측정기를 측정을 한번 보는 건 이거예요. 측정값, 이거를 보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쫙 분리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내서 그 값들을 다 더해 가지고 이 진원도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UPR에서 10마이크로, 7UPR에서 10마이크로, 50UPR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진원도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 측정값은 3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역 필터하고 대역 필터 얘기했는데, 저역 필터는 큰 파동은 통과시키고 작은 파동은 감쇄시키는 필터, 이건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역 필터라는 것은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는 파동만 평가하는 필터, 이것은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성분을 구할 때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을 해봤죠. UPR 값이 클수록 요 한 파동의 간격, 요 각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역 필터는 선택된 UPR 값보다 더 높은 UPR을 제거할까요? 더 낮은 UPR을 제거할까요? 높은 UPR을 제거하죠. 왜냐하면 각도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UPR이 컷오프 UPR이 만약에 15였다. 15 UPR이면 360 나누기 15 하니까 24도잖아요. 만약에 컷오프 UPR이
15였다 그러면 요게 24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15UPR보다 작은 UPR을 갖는 거 3UPR, 7UPR은 값이 더 커. 15UPR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통과를 못하고 걸리는 거예요. 3UPR, 7UPR. 근데 50UPR은 각도가 요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서 얘는 50UPR은 감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원도는 저역 필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원도를 만약에 15UPR을 줬다 그러면 3UPR, 7UPR이 가지고 있는 10에서 20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요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걸리는 거, 빠지는 거. 걸리는 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빠지는 것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그냥 빠지냐 걸리냐를 기준으로서 삼는 것이 컷오프다. 그래서 진원도에서는 이거는 감쇄시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용어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컷오프가 15UPR이었다. 그러면 3하고 7은 위에 남지만 50UPR은 빠질 거라는 거지. 그럼 요거는 계산을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계산해서 2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진원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계산 연습을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얘가 만약에 컷오프가 7UPR이었어. 그러면 3이 걸린다는 건 확실하죠. 50이 빠진다는 건 확실하죠. 그럼 7은 어떻게 될 거냐? 망의 크기가 7인데 7짜리가 딱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매하죠? 실제 제품이라고 치면 완벽한 7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10,000분의 1mm만 적어도 밑으로 빠진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는 50%만 통과시키자. 즉 50%만 저역 필터에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필터가 있고, 통과를 했다는 것은 저역 필터를 통과했다는 거니까 이 위에 걸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75%를 통과한 걸로 하자. 이건 저역 필터를 통과했다는 거니까 그만큼을 진원도에 계산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우스 필터고 요게 ECR 필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영상을 가우스 필터로 측정하는 게 값이 크게 나올까요? ECR 필터로 측정하는 게 값이 크게 나올까요? 어떻게 크게 나오겠어요, 값이? 자, 이게 저역 필터야. 저역 필터. 똑같은 진원도 10마이크로미터짜리를 통과를 시켰어. 이게 만약에 가우스 필터였다면 얘는 진원도가 5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ECR 필터였다면 얘는 7.5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필터가 커요? ECR 필터가 커요? ECR 필터로 측정하는 게 값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즉 옛날 장비하고
현재 있는 장비하고 똑같은 걸 측정했을 때 옛날 장비가 값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도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8차하고 60차 고조파가 섞여 있는 성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15UPR을 적용하면은 8차는 15UPR보다 작으니까 걸리고, 그죠? 60차는 빠지겠죠. 빠지는 거 계산 안 하니까 얘는 이 8차 고조파에 이런 성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5에서 500UPR 컷오프를 썼다. 이건 대역 필터예요. 그러면 8은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제거하고 500보다 더 큰 거 제거하고 15에서 500 사이에 남는 UPR이 60밖에 없죠. 그러니까 8차 제거 60차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요거는 컷오프가 15, 50, 150, 500 이렇게 쓰인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우스 필터예요. 50%만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메타짜리가 성분이 들어가면 5마이크로메타만 통과가 된다. 이런 거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50UPR짜리 필터야. 그런데 50UPR짜리 이게 성분이에요. 성분이 들어왔어. 그러면 요 50UPR짜리 성분이다 그러면 요게 위로 쭉 따라 올라가다가 이 컷오프 50하고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투과율이에요. 0.5 50%가 투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10마이크로메타가 들어갔으니까 50%면 5마이크로메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대역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15에서 500이다 라고 하면 15보다 작은 성분은 제거가 되고 500보다 큰 성분도 제거가 되는데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쭉 따라 올라가다가 요 곡선에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옆으로 쭉 가면은 여기에서 몇 프로가 통과가 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50이다 그러면 50보다 크면은 다 제거한다 그랬죠.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60이야. 60이면은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쭉 가면은 한 40% 정도는 통과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100이야, 100. 100이면은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옆으로 쭉 가보니까 한 0. 몇 마이크로메타는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측정기에서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그 필터링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를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촉침 팁에 의해서도 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얘기했죠. 촉침 팁이 작을수록 더 실제하고 가깝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촉침 반경도 얼마를 썼느냐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한 거고요. 필터를 선택할 때 촉침 팁의 지름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작은 촉침으로 측정을 하면 더 작은 곳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ISO 규격에서는 제품 지름이 뭐 8mm보다 작을 때는 이제 컷오프를 얼마를 써라
라는 것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팁의 지름. 부품의 부품의 지름이 클수록 촉진 반경도 큰 걸 써라 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측정기에서는 이제 표준값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근데 아주 작은 제품이라든지 아주 큰 제품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은 요거를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R 필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75%라고 그랬어요. 가우시안 필터는 50%.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를 감소시켜. 여기서 10마이크로메타가 들어갔다. 그러면 25%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가우스 필터에서는 50UPR 컷오프를 줬을 때 50UPR 성분이 들어오면 쭉 가서 여기가 50%였잖아요. 근데 얘는 75%가 된다는 거죠. 대역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원도 필터 개념하고 진원도 필터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그 실습을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필터 그 곡선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성분이 15, 50, 여기 15, 50, 150, 500UPR 되는 성분들이 각각 이만큼의 진원도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40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이것들이 가우스 필터를 적용했을 때 50UPR을 쓰면 진원도가 얼마가 되고 15UPR을 쓰면 얼마가 되고 150, 500 이렇게 적용했을 때 진원도가 어떻게 계산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우스 필터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ECR 필터로 똑같은 거를 계산해서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